환율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환율이 1,477.5 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말에 1,484원까지 치솟았죠.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1,480원을 돌파하자 바로 그날 이제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 한은과 기재부들이 함께 출동을 해서 시장에 구두 개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실개입스러운 일종의 이제 달러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1,429원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년 들어서 다시 또 치솟는 달러 매수 수요. 너도 나도 달러 갖겠다라는 이 수요를 막지 못해서 자, 오늘 1,477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만에 하나 이번에 또 1,480원, 1,484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한 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밀어놨는데 이걸 다시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외환 당국도 쓸 카드가 이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 잠깐 보면은 뭐 코스피는 좀 상승 마감,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경제 원리 중에서 보통 이제 코스피가 좀 뛰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있고 그러면 달러 유입이 좀 늘면서 환율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왜 그렇지가 않은가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작년에 일종의 뭐 환율 미스테리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교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강세가 돼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오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건데 작년에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인데 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뭐 그런 이제 물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풀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냈고 올해도 엄청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걸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오르는 원화 약세 국면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주식도 팔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도 팔으면서 우리나라의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식시장 올랐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지금 신년 들어 주가를 올리는 세력은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뭐 증권사로 대변되는 금융투자, 연기금들이 함께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사면서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런 1,477원 같이 또 환율이 올라는데도 매수했다라면 아 외국인이 사주니까 이번에도 또 괜찮나 보다 할 텐데 새해 들어 오르는 이 원화 약세 국면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그런 양상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식만이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원자재, 뭐 먹거리 재료들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의 상당수는 우리의 생활 물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뭐 당장에 뭐 1월, 2월에 나오게 되는 먹거리 물가, 생활 물가는 상당히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환율 상황에서 관세청이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려는 이제 당근과 채찍 양날의 칼을 이제 휘둘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 원화 약세라는 건 왜일까요? 시중에서 나는 달러를 가질래라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원화를 팔고 너도 나도 달러 하는 그런 모양 때문에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서 환율이 오르고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놓은 당근 카드는 뭐냐면 서학개미 분들이 하도 미국 주식을 사러 떠나니까 국내 복귀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유인책을 좀 쓰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국내 복귀 계좌가 일단 잘 시행될 것 같지도 않고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요, 이 새해 들어서 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얼만큼 샀느냐? 23억 6,800억 달러, 3조 5천억을 10거래일 동안 샀어요. 이게 10거래일 중에서 가장 많이 미국 주식을 산 최대 기록이거든요. 두 번째가 작년 추석 때였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10거래일 기준으로 많이 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서학개미를 어떻게 해든 이거 안 돌아오겠네. 그러면 이제 채찍을 휘둘러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달러 대금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고의로라든가 어떤 염려로 다시 원화로 환전 안 하고 일종의 편법을 통해서 이 달러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기업이 내가 좀 더 어떤 차원에 있어서 달러를 더 갖고 있겠다라는 거, 환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었다. 그만큼 지금 당국도 굉장히 환율 문제에 급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환율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미국 상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엄청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려라.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인플레도 보고 고용도 보겠다라는 건데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면 네.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이제 대대적인 개보수와 증축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 공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검사는 그때 증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허점을 발견했다. 이건 위증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경고성 조치가 아니라 이제 형사 기소를 염두에 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준, 뭐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그 어느 나라든 이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맘대로 안 내리니까 자기 뜻대로 오히려 이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을 공격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반란과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고 제롬 파월도 이례적으로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오피셜하게 공격적으로 말을 했죠. 자기가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이렇게 기소 같은 부분들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연관관계인가요? 여기서 위축돼가지고 파월이 당장 뭐 1월 FOMC나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 보면 역대 연준 의장들 있잖아요. 네. 생존에 있는 뭐 자넷 옐런 당장 전 연준 의장, 재무장관, 뭐 벤 버냉키 저마다 지금 한 목소리 내고 있고요. 세계 주요, 특히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장이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파월 연준 의장에 우리는 다 합류하겠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11월의 중간 선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촉박하고 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지금 금리라는 것이 모기지 금리, 대출 금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파퓰리즘적인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좌양좌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1월 20일이 작년 1월 20일이 자신의 취임 날짜였잖아요. 올해 20일부터 1년간 미국의 이 신용카드사들은 이자율을 다 10%로 제한해라. 대출 이자율을 제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페니메이 같은 이제 국책 대출 모기지 기관이거든요. 여기한테 한 2천억 달러를 풀어라. 오히려 이쪽은 이제 돈 빌려주고 채권을 잡는 데인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시중의 채권을 너네들이 사들이고 돈 풀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섬심석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차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